안녕하세요. TV중학 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5단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의 성질과 여러 가지 산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176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덜 익은 과일 한 입을 쫙 베어 물었을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상큼한 맛이 나겠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묵은 김치를 먹게 되면요, 신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일과 김치 속에는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러한 신맛이 강할까요? 그것은 바로 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산이란 말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을까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에시드라고 한대요. 근데 이 에시드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의 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에시더스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신맛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그럼 이제부터 이 산의 5가지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신맛이 난다라는 특징입니다. 지금 여기에 과일이 그려져 있는데요. 포도 속에는 타타르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레몬과 귤에는 시트르산, 다른 말로 구연산이라고도 하지요. 이러한 산성 물질이 들어있고요. 사과에는 말산 또는 사과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공통적으로 신맛을 내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산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는요, 산의 수용액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 그림 봅시다.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산이 녹아있는 수용액이 있고요. 이 산 수용액에 전극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전구, 전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구에서 빛이 나는군요. 즉, 회로가 연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액체 상태인 이 수용액에서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수용액에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양이온, 그리고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음이온, 이러한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산의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산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을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시약의 색 변화를 보면 산성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시약의 색 변화는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쉽게 정확하게 산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지시약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시약은요, 푸른색을 띠고 있는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리트머스라는 시약을 이 종이에 발라놓은 것인데요. 이 리트머스 종이가 원래는 푸른색인데 산성 용액의 이 끝부분을 담그면 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옆에를 보면요, BTB 용액이라고 하는 지시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브롬티몰 블루의 약자를 따서 BTB 용액이라고 해요. 중성 상태일 때는요, 이런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 산성 물질을 첨가하게 되면요, 산성으로 변하면서 색이 점점점 노랗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시약의 색 변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그럼 그 다음 산을 띠고 있는 그런 물질들은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번째, 산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은요,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때 금속은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철,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처럼 반응성이 큰 금속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외에 예외도 있습니다. 이 예외를 꼭 알아둘게요. 예외로는요, 구리, 은, 금처럼 반응성이 작은 금속은 산과 반응하지 않아요. 이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은 산과 반응해서 어떤 기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그 예를 아래 사진을 통해서 볼게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요,
여기 염산이라는 용액이 있습니다. 이 염산이라는 용액에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반응성이 큰 금속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뽀글뽀글 기체가 나오는군요. 이때 이 기체의 성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체를 모아봅시다. 삼각 플라스크에 마그네슘과 염산을 반응시켜서 이때 나오는 기체를 물속에서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체에다 불을 가까이 가져가니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체는 바로 수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지 아래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 있는 반응은요. 산의 대표적인 물질인 염산과 금속 중에 마그네슘 이 둘이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반응물은요. 화학 반응식 왼쪽에 쓰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만들어진 생성물은 오른쪽에 쓰는데 반응물 염산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HCl이라고 쓰죠.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게 염산이에요. 따라서 염화수소와 화학식이 같습니다. 다음 마그네슘은요. 금속이지요. Mg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들이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요. 수소기체는 항상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이러한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염산 속에 들어있었던 이 수소는 수소기체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남는 물질은 염소, 마그네슘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화합물의 상태로 수용액에 녹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염화 마그네슘이란 물질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화학식을 써야 될지 생각을 해볼게요. 마그네슘은요. 플러스 2가 이온이 되길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1 이온이죠. 화합물을 만들 때는요. 전체의 전기적인 중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하나당 염화 이온은 두 개가 결합해야 전체적으로 전기적인 중성이 되겠죠. 따라서 염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은 MgCl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럼 개수 맞춰봅시다. 반응 전에 수소가 하나였는데 반응 후에 수소 원자가 두 개로 늘어날 리 없죠. 따라서 염산 앞에 개수는 2라고 쓰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염산 두 분자는 마그네슘 하나와 결합해서 염화 마그네슘 하나와 수소 기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바로 산 속에 수소 원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소 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산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은요.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만듭니다. 그럼 아래 실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염산이라고 하는 산성 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탄산칼슘을 집어넣었어요. 탄산칼슘은 달걀 껍데기, 분필, 뼈 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이죠. 그럼 이 탄산칼슘이 염산 속에 들어갔더니 이때도 마찬가지로 뽀글뽀글 기체가 나왔습니다. 이 기체의 성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 큰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탄산칼슘과 염산을 넣어 반응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는 기체는 바로 이산화탄소인 거죠. 그럼 왜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지 아래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산으로 염산을 썼고요. 탄산칼슘이 이 산과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물질과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반응물 먼저 화학식으로 정리합시다. 염산은 화학식으로 HCl, 염화수소랑 똑같이 쓰죠. 다음 탄산칼슘은 탄소, 산소,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금속을 먼저 쓰죠. 칼슘 이온 그리고 탄산 이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하면 탄산칼슘 속에 들어있는 탄소와 산소 두 개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로 날아가게 돼요. 그럼 남는 물질은 뭔가요? 염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 탄산칼슘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또 남는 것은요? 여기에는 염소, 여기 있는 칼슘이죠. 근데 이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이온입니다.
그리고 염화이온은요, 마이너스 1가 이온이죠. 이 둘이 화합물을 만들려면 전기적인 중성을 이루는 칼슘 하나당 염화이온 2개, 이러한 식으로 결합된 화합물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게 하려면 염산 앞에는 우리가 2개의 분자, 이렇게 표현하면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군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산의 성질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산의 성질은 왜 나타나게 될까요? 그 다음 실험 상황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합니다.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이제 전류를 흘려줄 건데 건조한 종이는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그럼 여기다 뭘 묻혀주면 될까요? 물이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적셔주는데요. 특히 KNO3, 질산칼륨이라는 물질을 물에 녹인 이 수용액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적셔줍니다. 근데 이 질산칼륨이란 물질은요, 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단지 전류가 통할 수 있도록 전해질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염산의 적신실을 정가운데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은 마이너스 극, 다른 한쪽은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근데 이때 전류가 흘렀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염산을 적신실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붉게 물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왼쪽이 바로 마이너스 극이 있는 곳인데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것은 산의 공통적인 중요한 특성이라고 했죠. 그럼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산을 띠고 있는 물질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산을 띠고 있는 그 물질은 바로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양이온이라는 거죠. 따라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양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위의 물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염산을 적셨어요. 염산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HCl이라고 쓰죠. 그럼 염산을 이루고 있는 이온들을 볼게요. 염산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양이온인 것은 바로 수소이온밖에 없죠. 따라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내는 것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양이온인데 이 양이온은 바로 수소이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의 성질 5가지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이 산을 이온화시켜서 각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모형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2종류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산인 염화수소, 다른 하나는 식초의 원료인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염화수소는요, 물속에 녹으면 여기에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아세트산은요, 아세트산도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아세트산 이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때 이 염화수소, 아세트산 둘 다 모두 산인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온이 있죠. 바로 수소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이라고 하는 모든 물질은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이 양이온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음이온을 갖게 되죠. 따라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산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그 산마다 가지고 있는 음이온이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형 말고 화학 반응식에서 산이 이온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3종류의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HNO3, 뭐라고 읽을까요? 질산이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는 H2SO4, 황산이 있고요. 세 번째는 H2CO3, 탄산이 있습니다. 각각 모두 다 수소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수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면 이온화가 됩니다. 어떻게 이온화되느냐? 수소이온과 질산이온이 나눠져서 이렇게, 또 황산은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이 나눠져서 이렇게,
탄산은요, 수소이온과 탄산이온이 나눠져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H 플러스 수소이온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나요? 한 분자의 질산이 이온화하면 한 분자의 하나의 수소 이온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한 분자의 황산이 이온화하면요,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고요. 한 분자의 탄산이 이온화하면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산마다 한 분자가 이온화될 때 생기는 수소 이온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82쪽 1번입니다. 산의 공통된 성질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수용액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릅니까? 네, 흐릅니다. 왜 전류가 흐를까요?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되죠. 따라서 이러한 이온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볼게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든다. 네, 이것은 산의 굉장히 중요한 지시약의 색 변화이지요.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BTB 용액을 붉게 만든다. BTB 용액은 중성일 때 초록색을 띠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산성을 첨가하게 되면요,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점점점 변하게 됩니다. 디귿이 틀렸군요.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82쪽 2번입니다.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산이라고 하는 물질의 공통적인 성질은 바로 수소이온 때문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분자 속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에서 리을까지 모두 다 수소들이 포함되어 있군요. 그럼 이제 각각의 물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 HCl, 이것을 우리는 염산이라고 읽지요. 그렇죠? 또는 염화수소라고도 읽습니다. 염산은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죠. 수소이온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산성 맞고요. 다음 니은, NaOH 무엇이라고 읽을까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에는 수소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것은 물에 녹았을 때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수소이온이 발생하지 않아요. 산성이 아닙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CH3COOH, 이것을 아세트산이라고 하는데요. 아세트산은 물에 녹았을 때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산성물질 맞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메탄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수소가 들어있지만 이 메탄올은 수용액 상태에서 절대 이온화되지 않아요. 비전해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염산과 아세트산,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82쪽 3번입니다. 염산, 황산, 아세트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내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했다. 실험 결과 모두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였다. 이 실험의 결론으로 옳은 것은, 실험 상황 봅시다.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염산을 묻힌 실을 가운데 두죠. 그리고 나서 전류를 흐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정가운데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점점점 색이 붉게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물질은 바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죠. 그것이 바로 양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염산 말고 아세트산 수용액 그리고 묽은 황산을 가지고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세트산 그리고 황산을 가지고도 실험을 했네요. 그랬더니 결과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세 개의 물질의 공통점은 뭔가요? 바로 수소이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소이온은 양이온이고 이것은 산성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이온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의 수용액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오히려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동을 했지요. 이온이 이동했습니다. 1번 틀리고요. 2번. 전류가 흐르면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변한다. 이 실험에서는 전류가 흘렀을 때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결론은 산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이온, 수소 이온이 양이온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죠. 따라서 2번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칼륨 이온은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칼륨 이온 어디 있었나요? 제일 처음에 질산 칼륨 수용액에 적셨다라고 했죠. 이때 질산 이온이나 칼륨 이온 모두 다 중성입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산의 공통적인 성질의 원인은 수소 이온이다. 그렇죠.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볼게요. 5번.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 음이온이다. 음이온이 아닌 수소이온, 양이온이죠. 따라서 이 뒷부분이 틀렸군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182쪽 5번입니다. 그림은 염산과 황산의 이온화 모형이다. 염산과 황산의 이온화식을 각각 쓰시오. 이온화식을 쓰는 과정에서 이 그림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길 바라면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염산. 염산은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온화 이미 된 상황을 보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이온화되기 바로 전 상태인 반응물을 생각을 해볼게요. 반응물은요,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전기적인 중성을 띠고 있죠. 그렇다면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각각의 이온이 1대 1로 결합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온화되기 전 상태는 HCl 이렇게 쓰면 이온화식이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림에는요, 수소 2개, 수소이온 2개, 염화이온 2개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수소이온 2개, 염화이온 2개로 이온화되었다면 반응 전의 염화수소, 염산은 2분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개수는 모두 2 모두 다 2군요. 따라서 앞에 있는 개수를 모두 약분해서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은 생략 가능하죠. 따라서 2 쓴 것도 답이고요. 또는 다 약분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것도 답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황산을 보도록 할게요. 황산이 이미 이온화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는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온화되기 전 상태는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이 결합되어 있을 텐데, 이때 이 화합물은 전기적인 중성을 띠죠. 따라서 수소이온은 플러스 1, 황산이온은 2 마이너스라면 전기적인 중성을 띠는 황산은 수소이온 2개, 황산이온 1개 결합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온화가 되었을 때 수소이온은 2개당 황산이온 하나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황산의 이온화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83쪽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주사기 A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리본에 주사기 B를 통해서 5%의 염산을 넣은 뒤 생성되는 기체를 주사기 C에 모았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 상황을 화학 반응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금속이 있네요. 금속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에 무엇을 넣느냐? 염산을 넣을 거예요. 염산은 HCl, 염화수소로 쓰지요. 그러면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공통적으로 어떤 기체?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지요. 수소기체는 H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남은 물질은요. 여기 있는 마그네슘과 염소죠. 염소. 그럼 마그네슘 이온은 2 플러스예요.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둘이 결합해서 전기적인 중성이 되려면 마그네슘 하나당 염화이온 2개 결합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반응 전, 반응 후에 원자의 개수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면 반응 전 염화수소의 분자 개수는 2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보기에서 답을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1번, A에 마그네슘 대신 금을 넣어도 같은 기체가 발생한다. 금, 은, 구리는 산과 반응하지 않는 예외라고 했어요. 따라서 1번 틀립니다.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오는군요. 2번 볼게요. B에서 염산 대신 질산을 넣어도 같은 기체가 발생한다. 염산이나 질산 모두 수소이온이 포함되어 있죠. 수소이온이 포함되어 있다면
똑같은 수소기체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2번 맞는 말이고요. 3번, C에 모인 기체는 수소죠.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네,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입니다. 맞고요. 4번 볼게요. C에 모인 기체 수소죠. 수소의 불씨를 가져가면 퍽 소리를 내며 탑니다. 수소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죠. 5번, 이 실험의 반응식은 선생님이 쓴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부터 여러 가지 산성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산 물질을 산의 세기에 따라 두 종류로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산의 세기에 따라서 강한 산은 강산, 약한 산을 약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산 중에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고 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게 될까요? 산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수소이온이죠. 그런데 똑같은 산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 종류의 산마다 물에 똑같은 양을 넣더라도 이것이 이온화되어서 수소이온을 만드는 양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소이온을 많이 만드는 물질일수록 산성이 더 강한 거죠. 똑같은 양을 넣더라도 이것이 이온화가 잘 되지 않으면 산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강산은요. 이온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굉장히 많은 이러한 산을 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약산은 반대겠죠. 물에 넣어도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서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의 양이 적은 경우에 이러한 산을 약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무엇이 있느냐? 염산, 황산, 질산이 있고요. 약산의 예로는 아세트산, 탄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약산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밑에 모형을 보도록 할게요. 강산인 염산을 지금 네 분자를 물속에 녹인 모형입니다. 그럼 염산 네 분자는요. 각각 모두 이온화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온화가 되면 이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은 총 몇 개 들어있나요? 하나, 둘, 셋, 넷. 수소이온이 총 4개 들어있군요. 그것에 비해서 아세트산 수용액을 보도록 할게요. 네 분자의 아세트산을 수용액에다 집어 넣는다면 그 중에서 세 분자는 이온화되지 않고요. 그 중에서 딱 한 분자만 이온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용액에는 지금 수소이온 몇 개 표현되어 있나요? 수용액 속에 따로 존재하는 수소이온은 1개만 들어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개수의 분자, 산의 분자를 집어 넣었는데 왼쪽은 수소이온이 4개나 되고 오른쪽에는 수소이온이 1개밖에 없죠. 즉, 산의 세기가 염산이 아세트산 수용액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산의 세기가 실험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강산은 약산에 비해서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똑같은 농도의 산에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을 집어 넣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기체?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근데 여기서는 왼쪽에서는요. 염산을 넣은 곳에서는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은 곳에서는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아세트산 수용액에 담근 마그네슘은 염산에 비해서는 그다지 기포가 많이 발생하지 않죠. 즉, 염산은 아세트산보다 금속을 더 많이 부식시켜서 수소기체를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래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회로를 연결하고요. 똑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아세트산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극을 꽂아서 회로를 연결합니다. 그랬더니 묽은 염산과 연결한 전구에서는요. 굉장히 밝은 빛을 내게 되는데요. 아세트산 수용액과 연결된 전구는요. 빛이 약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묽은 염산이 아세트산 수용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이온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에 모형을 볼게요. 지금 염산은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이 각각의 이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아세트산 수용액은요. 이 중에서 이온화된 물질의 양이 굉장히 적죠. 따라서 이온의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배운 이런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이 5종류의 산들의 특징을 세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염산부터 보도록 할게요. 염산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HCl이라고 씁니다.
이것은 다시 염화수소라고도 읽을 수 있죠. 이것은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수용액을 우리가 염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요. 색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염산은 어디에 이용되느냐? 고무, 플라스틱 등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염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응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염산과 암모니아가 반응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이런 흰 연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흰 연기를 이루는 물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염산은 HCl이라고 쓰지요. 염화수소와 같고요. 그리고 암모니아는요. NH3라고 쓰죠. 그럼 이 둘이 반응하면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진다? 둘이 결합해서 NH4Cl이라는 염화암모늄이라는 고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체 때문에 흰색 연기로 보이는 거죠. 이것은 염산과 암모니아의 굉장히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니까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럼 그 다음 황산 보도록 할게요. 황산은요, 끈적끈적한 점성을 띠고 있는 무색의 액체입니다. 근데 이 황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수분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그림 볼게요. 지금 뭔가 검은색 물질이 위로 잔뜩 솟아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얀색의 설탕에 진한 황산을 뿌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럼 설탕에 진한 황산을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설탕 속에 들어있었던 그 수분을 이 진한 황산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설탕은 탄소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의 물질로 이렇게 솟구치게 됩니다.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는 것은 황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럼 이 황산은 어디에 이용되느냐? 자동차, 납축전지, 페인트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그 다음 산을 보도록 할게요. 질산, HNO3라 쓰죠. 이것은 열과 빛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따라서 투명한 병에 보관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갈색 병에 보관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폭약, 비료, 염료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탄산,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산이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생성됩니다. 이산화탄소는 CO2이고요. 이것이 물에 녹게 되면은 바로 H2CO3, 탄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탄산음료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아세트산. 아세트산은요, 순수한 아세트산은 17도 이하에서 응고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빙초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먹는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한 3에서 6%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세트산은요, 조미료, 의약품, 인조, 섬유 등등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183쪽 7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산의 이온화 모형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산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림 봅시다. 가는요, 산을 집어넣었더니 산이 음이온과 수소이온으로 모두 이온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을 우리는 강산이라고 하죠. 나는요, 산을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이온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을 약산이라고 하지요. 그럼 강산에는 어떠한 산들이 있나요? 염산, 황산, 질산이 있고 약산에는 탄산, 아세트산이 있겠죠? 그럼 아래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83쪽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설탕에 어떠한 물질을 넣었더니 설탕이 검게 변하며 부풀어 올랐다. 이때 이 설탕에 넣은 물질은 무엇일까요? 설탕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탄소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변한 것이죠. 이것은 황산의 탈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황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HCl 뭐라고 읽나요? 이건 염산 또는 염화수소라고 읽지요. 1번 아니고요. 2번 CaCO3 뭐라고 읽나요? 탄산, 칼슘이라고 읽지요. 따라서 2번도 틀리고요. 3번 황산, 이것이 정답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다음 4번 봅시다. MgCl2 뭐라고 읽습니까?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5번 봅시다. NaOH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읽습니다. 5번도 틀리는군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교재 183쪽 9번입니다. 어떤 산이 들어있는 병 입구에 진한 암모니아 수를 묻힌 유리막대를 가까이 했더니 흰 연기처럼 보이는 고체가 생성되었다. 이때 이 산과 고체의 화학식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암모니아 수와 반응을 했네요. 암모니아 수는 우리가 NH3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암모니아와 반응해서 흰 연기를 만드는 물질은 염산이지요. 염산 HCl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염산을 제외한 나머지들 4번, 5번은 틀리게 되겠군요. 그럼 1, 2, 3번 중에 답이 있을 텐데 이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흰 연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염화 암모늄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염화 암모늄의 화학식은 NH4Cl이라고 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83쪽 10번입니다. 산 ABC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ABC에 해당하는 산을 옳게 짝지은 것은 A부터 봅시다. 빛에 의해 분해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갈색병에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산은 바로 질산이었죠. 질산. 화학식으로도 한번 써볼까요? 질산 HNO3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산을 봅시다. 식초의 원료로 사용된다. 식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산은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도 화학식으로 써볼까요? CH3COOH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C 볼까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생성된다. 그럼 이 화학 반응식 봅시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어떠한 물질? H2CO3 바로 탄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물질은 탄산이 되겠습니다. 화학식으로는 H2CO3가 되겠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의 성질과 여러 가지 산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염기의 성질과 여러 가지 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하다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Q&A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안녕.